오늘은 이제 아예 단원이 바뀌어가지고 경우의 수 들어갈 거고 합의 법칙과 겁의 법칙을 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자, 뭐냐면은, 자, 사건, 경우의 수라고 나오는데, 사건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면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벌어질 수 있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이 중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자, 경우의 수는, 자, 경우의 수는 그렇게 이제 무언가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의 가지수라고 보면 돼. 주사위 던지면 6가지.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동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2가지가. 자, 또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일단은 쓰고 봅시다. 합의 법칙이라고 나오면서 자, 두 사건 A, B가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써야 돼, 거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쓰도록 하시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라고 둔다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자, 합의 법칙이니까 더하는 거겠죠?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 이를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 합의 법칙.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전제 조건이 이거야.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가 벌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N이라고 한다면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둘이 더하라라는 얘기야. 둘이 더하라는 얘기. 예를 들어볼게. 자, 분식집이 있어. 만약에 분식집. 분식집이 있는데 이제 분식집 이제 내가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밥이 5종류가 있어. 5종류.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면이 있어. 라면은 뭐 3종류가 있대. 3종류. 그러면 이 분식집에는 일단 이렇게만 팔아. 메뉴를 만약에. 김밥이 5종류 있고 라면이 3종류 있어. 자, 이 중에서 내가 김밥 혹은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봐. 이 중에서 내가 음식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왜 8개야?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음식 하나를 고르겠다고 했지. 만약에 내가 김밥을 고르기로 했다면 라면을 못 고르는 상황인 거야, 이제. 하나만 고를 거니까. 근데 반대로 라면을 내가 고르기로 했다면 김밥은 못 고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건이 만약에 발생해서 김밥을 내가 고르기로 했으면 라면을 이제 못 고르는 거 아니야, 그지?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합의 법칙 더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때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고배 법칙이 이어질 거야, 이제. 자, 고배 법칙인데, 자, 고배 법칙은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두 사건 A, B가 자 봐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이 곱해줘가지고 이게 고배 법칙이야. 이게 고배 법칙이야. 이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고배 법칙.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그 뭐냐면 여기 다시 봐봐. 분식집. 아까 이 분식집에서 음식 하나를 내가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했죠? 어, 둘이 더해가지고 근데 상황을 바꿔보자. 자, 내가 좀 배가 좀 많이 고파. 난 김밥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고 라면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 골라야 돼.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왜 세 개야? 내가 김밥도 하나 고를 거잖아. 나 라면도 하나 고를 거잖아. 김밥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라면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그러면은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 고를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왜 15가지야? Why?
그러니까 김밥이 만약에 뭐 ABCD가 있었어. 만약에 ABCD가. 라면은 이제 뭐 대문자 ABC가 있었어. 야, 내가 얘를 고르기로 했으면은 라면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얘를 고르기로 했으면은 똑같이 라면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각각 다 세 가지씩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3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때는 동시에야. 왜냐면 내가 김밥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라면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두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된다면 그때는 곱하는 거야. 두 사건이 다 발생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곱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때는 곱해주는 것으로. 근데 표현이 좀 달라져가지고 자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곱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주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결국에는 두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된다면 곱하는 거야. 두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필수제 1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주사위 하나당? 자, 두 개를 던지면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애들이 다 12가지라고 얘기해서 틀려. 첫 번째 주사위가 6가지가 있고 두 번째도 경우의 수가 발생이 둘 다 사건이 발생해야 되잖아. 6 곱하기 6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36인데 근데 봐봐. 그 던졌을 때 나오는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4의 배수. 각각의 주사위가 1부터 6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두 수의 합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몇이야? 두 수의 합 중에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는? 1 고르면 2 나오고 6 고르면 12가 나오죠?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합이라는 게 2부터 12 사이의 범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최소 2, 최대 10이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4가 있고 8이 있고 12가 있겠지? 케이스를 저렇게 다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합이 4가 되는 건 몇 가지인지, 8이 되는 건 몇 가지인지, 12가 되는 건 몇 가지인지 다 잘 세봐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거 세볼까? 1, 3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좀 조절해 보면 2, 2도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3, 1도 세야 돼. 3, 1도. 알겠지? 자리 바꾼 것도 여기서 세야 되는 거야, 이제. 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여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앞에서 자 여기서 봐봐 1, 3 나온 거하고 3, 1 나온 거는 다른 경우의 수로 세줘야 되는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그 다음에 합이 8 되는 거 세보자. 자 2, 6부터 세보면은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세보시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5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 5가지. 5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거 해보자. 합이 10가 되는 거. 이건 66이야, 66. 이거밖에 없어.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3가지, 5가지, 한 가지가 나오죠?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이것들을? 이건 더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그 두 수의 합이 4가 되면서 8이 될 수 있니? 무조건 두 수의 합이 4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2번. 이번에는 두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래. 두 수의 차가 3 또는 4. 이거는 차라는 거는 뭐야? 차? 근데 이게 그냥 빼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이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차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거든. 물론 두 수가 같은 수도 있어. 물론 두 수가 같으면은 차가 몇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인 거야, 이게. 그러면 차가 3 또는 4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차가 3일 때, 차가 4일 때 세보자. 자, 두 수의 차가 3이 되는 거 뭐 있냐면은 4, 1 있지, 4, 1. 이거 맞니? 근데 순서 바꿔서 1, 4도 세야 돼. 이거는 차가 마이너스 3 아닌가요? 아니야. 무조건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차야.
알겠지? 그러면 또 세보면 되지. 5, 2. 앞뒤 자리 바꿔서 2, 5. 이거 다 세면 돼. 6, 3. 앞뒤 자리 바꿔서 3, 6. 세보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차가 4인 것도 세주면 돼. 차가 4인 거. 5, 1. 자리 바꿔서 1, 5. 되겠죠? 이거 잘 보이니 이거? 오케이. 6, 2. 자리 바꿔서 2, 6. 세보시면은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 이 또한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져가지고 10가지다 라고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10가지다 라고. 아시겠죠? 10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봅시다. 2번. 2번을 보시면. 자, 여기 좀 계산 좀 해봐야 되는데, 계산 보시면 이거야. 자, 1,000원짜리 2,000원까지 두 종류의 과자가 있대. 두 종류의 과자. 그랬을 때 이 과자를 8,000원어치로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8,000원어치로 사는 방법의 수. 단 사지 않는 과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말 그대로 두 종류의 과자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과자는 안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내가 그 과자의 개수를 잡을게. 1,000원짜리 과자 X개. 그 다음에 2,000원짜리 과자 Y개라고 잡아볼게. Y개라고 이제. 얘네들이 더해서 딱 8,000원에 맞춰서 지금 사줘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더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식 풀어볼 건데 양변을 1,000으로 나눠요. 양변을 1,000으로. 1,000으로 나눠보시면 X 플러스 2Y가 8 나오게 돼. 8.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조건. 사지 않는 과자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반드시 XY가 범위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0 이상. 그러니까 X나 Y 둘 중에 0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0. 밑에 유제 볼래? 유제. 유제 1번을 보면은 유제 1번 한번 보면은 거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 반드시 하나 이상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니? 그러면은 그땐 XY가 몇 이상인 거야? 1 이상인 거야. 밑에 거에다가는 1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에도 XY가 1 이상이다 써놔야 될 것 같은데? X가 1 이상이다 써놔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 1번은 지금 과자가 몇 종류래? 거기 지금 유제는? 3종류야? 2종류야? 오케이. 그러면은 0 이상, 얘는 0 이상이지만 걔는 1 이상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개수가 큰 게 X야 Y야 지금. 큰 거.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얘가 더 큰 수네? 그럼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잡아. Y가 0일 때 X가 몇이야 이거? Y가 0일 때 X가. Y가 0이면 X가 몇이야? 이렇게 다 세주면 돼. Y가 1이면 X가 6. Y가 2면 X가 4. Y가 3이면 X가 2. Y가 4면은 X가 0. 이렇게 이제 조합이 총 5가지 조합이 있는 거라고. 5가지. 이렇게 직접 세는 거야. 이렇게. 조합을 직접 저렇게 다 세줘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다 세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이제 2번인데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것도 한번 넣어줄게. x 플러스 y 플러스 2z 얘가 6이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것도 부등식이잖아. 자, 얘는 근데 봐봐.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니까 당연히 x, y, z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고 있는데 당연히 1 이상으로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1 이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1 이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자, 얘는 어떻게 해줘?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잡아. z가 1일 때 해볼 거야. z가 1이면 이거 2 넘어가면 4 맞니? 4? 이렇게 나오니? 그럼 x 더하기 y가 4 이하라고 했잖아. 근데 x, y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케이스를 세분해줘가지고 4 이하라고 했으니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좀 더 세분화 해줘야 될 것 같아. 세분화.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x 더하기 y가 2죠. 2. 쟤네들이 더해서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수니까 이거 1, 1밖에 없거든. 1, 1. 그 다음 얘도 봐봐.
이거 더해서 3 되는 거 2, 1, 1, 2밖에 없어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더해서 4 되는 거 3, 1, 2, 2, 1, 3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야 이제. 세 가지 케이스밖에.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Z가 2일 때도 해보면 돼. Z가 2일 때. 다 해봐야 돼. 이렇게 써봐야 되는 거야. Z가 2면은 요거 이제 넘어가주면 2 이하 나오네. X 플러스 Y가 2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이거 부등식인데 2 이하인 거는 2밖에 없어. 2밖에. 자연수니까. 그럼 한 1밖에 없죠. 1, 1. 총 가지수 세보면은 여기서 1, 2, 3, 6가지. 여기서 한 가지 나오니까 6 더하기 1 해가지고 답을 7이라고 내주면 될 것 같아. 답을 7.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다 노가다 띄워가지고 세봐야 되는 거야. 직접 다 세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귀찮지만 저렇게 해주셔야 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네, 넘어가서 필수에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자, 얘는 자, 100의 자리는 짝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래.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있죠.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 자, 100의 자리에 짝수가 와줘야 된대. 짝수 뭐 있죠? 짝수. 짝수가 뭐 있어? 다 얘기를 해야지. 다. 2, 4, 6, 8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지금 뭐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소수가 뭐 있죠? 소수? 1은 소수가 아니야. 자, 2하고 또 3. 그 다음에 4는 안 되고 5. 그 다음에 7. 요거 4개밖에 없어. 한 자리 수 중에서는. 그러면은 자, 짝수 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1의 자리 소수 4가지 경우의 수. 이때는 곱하는 거야. 이때 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 여기 가운데 10의 자리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언급이 없어. 10의 자리수가 모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니 지금? 없어. 그럼 모든 수 다 올 수 있어. 0, 1, 2, 3, 4, 5, 6, 7, 8, 9 다 올 수 있어. 그 10가지거든. 이거 다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4, 4, 16이니까 160으로 답을 일단 내는 거야. 160으로. 160으로 답을 내줘야 돼. 이거를 왜 곱해야 될까 생각해봐. 왜 곱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세 자리 자연수를 이제 만들려면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요거 봐봐. 만들려면은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짝수가 와야 되고 그리고 얘도 소수가 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각 자리수에 어떤 수가 와야 되는지 사건이 있잖아. 짝수가 오는 사건, 뭐 소수가 오는 사건, 여기는 모든 수가 다 오는 사건들 있잖아. 다 발생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인 거야. 그러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결국에는 그 사건들이 다 발생해야 된다면 다 곱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줘야 돼. 곱해주는 것으로. 아시겠죠? 답이 160이야, 160까지. 160까지로 나오면 될 것이고. 4번. 요거, 자, 540에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이거. 천천히 해봅시다. 540. 자, 2. 천천히 해볼게. 2, 270. 2, 135. 3, 45. 3, 15. 3, 5. 여기까지 될 것 같거든? 서인수분해 한번 다시씩 써볼게, 이제. 얘가 2가 2개 있고요. 3이 3개 있고요. 5가 하나 있어, 이제. 5가 하나. 저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서인수분해 해놓은 다음에, 각 지수 있지, 지수. 여기는 사실 지수가 1이 생략이 된 거지, 1이 이제. 각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 더하기 1을 해. 각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이것들을 다 곱하는 거였어, 이것들을. 이거 곱하는 거였어요, 곱하는 거. 이게 약수의 개수였어요, 이게. 약수의 개수. 계산 먼저 해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2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24가지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24가지로 이제. 되십니까?
이렇게 답을 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근데 왜 저거 더하기 1을 하는지 저거 알겠니 저거? 왜 더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그 지금 540의 약수는 다시 540은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곱해져 있는 수거든 이제. 그러면 540의 약수는 2가 없을 수도 있고 2가 하나 있었을 수도 있고 2가 2개 있었을 수도 있거든 이제. 그 다음에 3이 없었을 수도 있고 3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3이 2개, 3이 3개 곱해져 있는 수일 수도 있어. 그 약수 얘기하는 거야 약수. 5가 없을 수도 있고 5가 하나 곱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2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 선택을 해. 3이 몇 개 곱해져 있는가 선택을 해. 그 다음에 5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 선택을 해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 540의 약수인 거야. 약수인 거. 자 그럼 봐봐. 2를 지금 원래 2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약수를 결정할 때 2가 없던가 2가 하나 있던가 2가 2개 있던가 일단은 2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의 수가 3가지만 해. 3가지. 2가 2개 있잖아 최대. 그럼 2를 안 가지는 경우의 수 하나가 추가된 거야. 2를 안 가지는 경우의 수. 얘도 3 3개 있지. 3이 하나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3가지에다가 3을 안 가지는 경우의 수 하나까지 추가하는 거라고. 안 가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곱하는 거야. 더하기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되게 쉽고 요거 이제 비슷한 문제가 뒤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필수예제 5번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근데 얘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래. 보시면 자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100원짜리 2개. 자 이제 종류별로 지금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일부를 쓰던가 전부를 이제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있어.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있어. 금액의 수 이제. 얘네 둘이 좀 다르거든 이제. 자, 지금 봐봐. 1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죠? 10원짜리? 3개 있지?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죠? 50원짜리가? 4개. 그 다음 1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죠? 100원짜리가 이제? 2개 있지? 이게 아까 방금 앞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 왜 똑같이 해주면 되냐면 그 지금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이 금액, 이 동전들을 이용해서 내가 지불하는 방법은 10원짜리를 이제 아예 안 내냐, 한 개 내느냐, 2개 내느냐, 3개 내느냐로 볼 수 있고 50원짜리도 아예 안 내냐, 한 개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4개 낼까 100원짜리도 아예 안 낼까, 한 개 낼까, 2개 낼까 해가지고 지금 10원짜리를 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지금 보니까 개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수에다가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안 내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야. 안 내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저게 3, 4, 2가 나오면은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기는 하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 하는데 여기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경우의 수를 중에서 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하나를 제외해 줘야 돼. 제외를. 요거까지 신경 써주면 될 거야.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해보시면은 4 곱하기 5 곱하기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59가지다 라고 답을 내주면 돼. 59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봅시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얘는 이제 n이죠, n. 금액은 좀 달라. 이거 좀 주의해줘야 돼. 금액은 이제. 이거 좀 달라. 금액은 이제. 얘는 아까 방법이었지, 방법. 방법이랑 금액이 좀 이제 다릅니다. 방법이랑 금액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이 달라도, 만약에 금액이 같으면, 얘는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동전을 낼 때 있잖아. 낼 때. 내가 만약에 110원을 내고 싶어. 110원. 110원 내려면 1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로도 낼 수 있잖아. 그죠, 이거? 근데 어떻게도 낼 수 있어? 1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불하는 방법이 위아래가 다른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얘네는 경우의 수가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야. 금액이 같으니까. 금액이. 위에서는 이걸 다른 경우의 수로 취급하지만 밑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하나의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이게 금액을 동전을 환전을 해줘야 돼. 환전.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50원짜리가 두 개 있으면은 그거는 100원짜리 하나랑 같은 취급이지. 자, 봐봐. 여기서 동전의 단위를 봐봐. 10원짜리가 지금 3개밖에 없지, 그죠? 근데 50원짜리는 4개나 있다 보니까 50원짜리 2개로 요 큰 금액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야, 여기. 작은 단위의 동전 여러 개로 큰 단위의 그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큰 금액을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환전만 해주면 돼. 환전. 돈을 바꿔주면 돼. 어떨 때? 작은 금액 여러 개로 큰 금액이 만들어질 때야. 큰 금액 하나가. 얘는 지금 얘 2개면은 얘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큰 금액을 다 작은 동전으로 다 바꿔치기 해주면 돼. 바꿔치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작은 금액 10원짜리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3개밖에 없으면은 요 큰 금액 요거 못 만들어내지. 5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구간 여기에 대해서 해주면 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환전을. 환전을 해주는 거야, 환전. 이건 금액을 계산할 때,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제.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현재 10원짜리는 3개 그대로 있는데, 이제. 10원 3개로 쓰자. 10원 3개. 10원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지금 이제 봐봐. 잘 봐야 돼. 50원짜리가 지금 이제 몇 개 있냐면 50원짜리가 봐봐. 이거 지금 100원짜리가 지금 2개 있죠. 이거 50원짜리 몇 개랑 같은 거 이거? 100원 금액. 100원짜리 2개가 50원짜리 몇 개야? 기존에 몇 개 있어? 기존에 총 몇 개? 100원짜리가 2개야. 그럼 50원짜리 몇 개인 셈이야? 기존에 4개가 더 있잖아. 총 몇 개? 8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그 더하기를 해가지고 곱하면 돼. 이걸로 더하기 1을 해주셔가지고 곱하면 돼. 근데 또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빼주시면 된다는 거. 빼주시면 이제 35라고 나오게 될 거야. 35. 이렇게 두 가지라고 나오게 될 거야. 두 가지라고 이제. 두 가지라고 나오게 될 거야. 두 가지라고 이제. 알겠지?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59, 35 둘이 더해가지고 94 해서 3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3번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6번. 6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도루망의 경우의 수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자, 네 지점 A, B, C, D를 이제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 길.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래.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 이때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봐봐. A에서 B까지 갈 때 현재 경로상 C를 거쳐 갈 수도 있고 D를 거쳐서 갈 수도 있죠.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A, C, B로 거쳐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A, D, B로 거쳐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야. 자, 나눠서 이제 볼 건데. 자, A, C, B를 거쳐가는 거 해보자. 이거 이제 A에서 C까지 세 가지죠. C에서 B까지 세 가지죠. 그럼 3 곱하기 3 해가지고 9인 거예요, 이거 이제. 왜 곱하기를 해줘야 돼? A에서 C까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C에서 B까지도 세 가지 선택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 A, D, B를 거쳐서 간다? 두 가지, 세 가지 되십니까?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6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6이다. 되십니까 이거? 그럼 이제 9 더하기 6. 이때는 두 케이스가 서로 별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갈 때 무조건 이 둘 중 하나만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제? 둘 중 하나만? 그래서 이때는 더 하는 거라고, 이제. 9 더하기 6으로 15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15라고.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 15.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7번 보시면 7번. 자, 7번은 자, 다음 그림에 자, 5개의 영역이 있대. 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칠하고 싶대, 이제.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5개인데 색깔도 지금 5개가 있는 거야. 색깔도 5개가. 그러면은 이 A, B, C, D, E에다가 다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된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색칠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삼합점을 잡아, 삼합점. 삼합점이 뭐냐면 세 영역이 모두 동시에 만나는 점. 뭐 예를 들면 이런 점을 잡아. 이런 점을 이제. 지금 색깔이 총 몇 개 있냐면은 5가지가 색깔이 있어. 그러면 일단 A부터 칠할게. A에는 먼저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자, B에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냐면은 B랑 인접한 거랑은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되거든. 이미 A에서 뭔가 색깔 하나 칠했으니까 B는 A에서 칠한 거 하나 제외해서 4가지인 거야, 이제.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이제.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C 있죠, C. 자, C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가 4가지지. 자, C는 인접한 영역에 현재 색칠한 것만. 색칠한 것 중에서 인접한 영역이 2개죠. 얘네 둘 다 뭔가 색깔을 각각 칠했을 거 아니야. 걔네 색깔 제외 2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로 쓰는 거라고. 나머지 3가지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면 돼.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얘를 봐봐, D. 얘는 인접한 영역이 얘네 둘이죠. 얘네 2가지 색깔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가 되는 거야. 총 5개 중에서 2개 빼서. 마지막 얘도 봐봐. 얘는 지금 경우의 수가 얘를 제외해줘야지, 얘를 이제. 얘를 제외해주니까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로 나와줘야 돼? 총 몇 개야, 지금 총 몇 개? 그 중에서 얘랑 인접한 거 얘밖에 없잖아. 하나 빼야지, 하나.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네? 4개. 5개 중에서 요거 하나 빼는 거. 여기서 1 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게 원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접한 영역이랑은 서로 색깔을 다르게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얘 인접한 색깔 개수만큼 빼줘야지. 인접한 색깔 개수만큼. 그러니까 얘네를 다 곱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걸 다 곱해주는 거야,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해주시니까, 계산 잘 해보면, 몇 가지? 60, 12. 곱해주면 720 나오게 될 거야. 720으로. 72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20으로. 되시겠죠? 네, 8번 보시면 8번은 수형도 문제예요. 수형도. 8번은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4명의 학생 A, B, C, D가 각각 모자를 쓰고 있대, 모자를. 근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려고 한대, 이제. 그러니까 4명 다 자기 모자 쓰고 있다가 자기 모자를 벗고 이제 4명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4명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써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 수용도라고 해가지고 저거 가지치기 하는 거거든, 가지치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었어. 4명의 사람이. 4명의 사람이 있어. 그런데 4명 다 자기 자신의 모자가 아니라 다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그러면은 지금 A는 자기 자신 모자 못 쓰니까 누구의 모자를 쓸 수 있어? 케이스를 그렇게 나눠. A가 B 모자 썼을 때, C의 모자 썼을 때, D의 모자 썼을 때 케이스를 다 나눠줄 거야,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 자, 만약에 A가 B의 모자 썼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현재 남은 모자가 어떤 모자야? 남은 모자가. A가 현재 B의 모자를 썼어. 남은 모자가 다시 어떤가? ACD라고 얘기해야지, ACD라고. 현재까지 쓴 모자가 B밖에 없다, 얘기야. B밖에 없다. B밖에 없다. 그러니까 B 제외한 나머지 모자 어떤 거? B 제외한? ACD라고 일단은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고 밑에가 지금 모자라 생각해봐. 밑에가 모자. 자, 그래서 A, C, D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모자가 지금 남은 거라고, 이제 3가지의 모자. 여기서 또 가지치기 해주면 돼, 가지치기 이제. 그럼 생각을 여기서 또 해봅시다, 이제. 자, 만약에 내가 BA 순으로 갔어, BA.
현재 B 모자, A 모자 썼어. 남은 모자가 어떤 거야, 이제? 남은 모자가. B, A의 모자를 지금 사용을 했어. 그럼 남은 모자가 이제 뭐냐는 거야. CD 모자가 남았는데 C는 자기 자신 모자 못 쓰니까 무조건 D가 와줘야 되고 남은 모자 하나 C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그 다음 BC야 BC. 그 다음 BC인데 BC의 모자를 썼어. 남은 모자가 지금 어떤 거야? 남은 모자가. 자, D가 근데 여기 못 오거든, D가. 자기 자신 모자가 돼버리니까. D가 그래서 무조건 여기 와줘야 돼. 남은 A, 이렇게. 이렇게 다 태워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태워나가면 돼. 똑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모자를 B, D를 썼어요, B, D. 남은 모자가 어떤 거야? B, D를 썼으면? 근데 C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 무조건 A가 와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와줘야 되는 거. 이렇게 다 해주면 돼. 좀만 더 해보면 돼. 이제 이 상황이야. A가 C 모자 썼어. 그럼 이제 C 말고 남은 모자가 뭐가 남았죠, 이제? C 말고. 근데 여기 B가 뭐다? 여기 B가 못 오니까 A, B, D가 남았지만 B가 못 오니까 A, D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A, D로. 이렇게 나눠줘. 그 다음에 만약에 C, A 모자 썼어. 남은 모자가 이제 어떤 거야? 남은 모자가? BD. BD가 남았지? 자, D가 여기 못 오지, 이제. D가 무조건 여기 와줘야 되고, B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 라고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야. 저렇게. 그 다음에 CD 모자 썼어. 남은 모자가 어떤 겁니까, 이제? A, B는 이거 문제 없이 올 수 있어서 A, B 둘 다 가능하거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B 오고, 이렇게 이제 A가 오는 곳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 자, 이거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은 모자가 어떤 거죠, 이거? 남은 모자가? ABC? 자, 그럼 이제 ABC 이제 해볼 건데, 이제 B가 못 오지?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오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C가 오겠지, 이제? C가 오겠죠? 그럼 DA 순으로 왔다고 쳐봐, DA 순으로. 남은 모자가 이제 어떤 거야, 이제? 남은 모자가? BC. C가 못 오니까 여기 무조건 B. 그 다음은 무조건 C. 이렇게. 그 다음에 DC가 와서 DC. DC면은 남은 모자가 어떤 거죠, 이제? A, B 다 올 수 있어가지고 A, B 케이스 다 나눠주셔가지고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걸 다 세주면 돼. 이게 지금 몇 가지 경우의 수인가 해가지고 다 세보면 돼. 이게 다 세 가지씩이네. 세 가지씩인데 총 다 더해주면 9가지 라고 답을 내주면 됩니다. 9가지라고. 되시겠습니까? 직접 노가다 떼어가지고 잘 세주면 돼. 그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순열과 조합도 조금 더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제. 순열 부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부분 이제. 순열 부분도 진도를 좀 나가자. 순열 부분. 자, 순열 나갈 건데. 자, 순열은 이제 그 뭐 하는 거냐면은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순서대로 나열했다. 자, 밑줄 써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알기를 택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기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알기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할 거야. n개에서 알기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이제 n, p, r 가운데는 좀 크게 쓰고 양쪽 거는 좀 밑에 작게 써주면 돼. npr이라고 나타낼 거야. npr이라고 나타낼 건데 자, 이때 봐봐. 이때 P는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머리 글자래. 앞글자를 지금 따는 거래요, 이제. 자, 이거 이제 잘 이제 이해해줘야 돼. 그 NPR이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어, N개. 그 N개 중에서 내가 R개만 골라.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른 거를 이제
줄 세우기,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가 NPR이다 이 얘기야. NPR.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인지 대상의 개수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R은 그러면 그 대상을 몇 번 선택해야 되는가, 대상의 그 선택 횟수라고 보면 돼. 선택 횟수. 앞에 거는 대상이야, 대상. 뒤에 거는 대상의 선택 횟수야, 횟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이 순열의 수, NP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야. 자, 생각해봐. 내가 현재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어. 이 중에서 내가 알개만 고를 거야, 알개만 이제. 그 다음에 알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알개를 이제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줄 세우기를 할 거야. 줄 세우기 이제. 자, 이거야. 이제 내가 고른 거를 이제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걸 해볼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제.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맨 처음에. 9가 왜 나와, 갑자기? 9가? 자,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N개. 그러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건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럼 N가지야, N가지. N가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있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온 거 하나를 제외해가지고 N-1이라고 쓰는 거야. N-1. 그럼 그 다음 거는 몇 가지 경우수야?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게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거야. 하나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 얘가 N가지, 얘가 N-1가지, 얘가 N-2가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숫자가 하나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에 R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되거든. N-R 더하기 1이거든, 이거. N-R 더하기 1. 그러니까 첫 번째가 N가지, 두 번째가 N-1가지. 이렇게 쭈르륵 진행이 된다면, R번째는 이제 N-R 더하기 1이라고 봐주면 돼. N-R 더하기 1이라고 봐주면 돼. 자,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NPR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렇게 표현된대.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 거야.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근데 곱한 횟수가 R개가 돼야 돼. R개. 그러면은 맨 마지막이 이렇게 N-R 더하기 1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 게 이제. 자, 그래서 뒤로 갈수록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돼. 아,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구나. 라고 봐주면 되는데, 예시가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예시가 이제. 이거야. 봐봐. 만약에 1, 2, 3, 4가 만약에 있어. 4개의 숫자가 있어. 근데 내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맨 처음에 10의 자리. 이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이거야, 이거. 근데 곱하는 거야, 이제. 12가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하던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나오는데, 느낌표 기호인데, 이거는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고르는 거야. 다 고르는 거. N개가 있어. 근데 그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다 고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맨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줄여가지고 N-1가지. 또 하나가 줄여가지고 N-2가지. 이렇게 쭈르륵 진행이 돼서 결국 1까지 곱해지게 되는 게 NPN이 되어야 돼. NPN이 이제. NPN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NPN이. 되시겠죠? NPN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는 1부터 N, 거꾸로 보면은 1부터 N까지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1부터 N까지를 곱한 거. 그래가지고 이를 N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 N의 계승. 혹은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N 팩토리얼.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냐면, 기호로는 이제 N 느낌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걸 힘줘가지고 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혹은 한글로 N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NPN은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1부터 N까지 곱해준 거구나. 자, 근데 이제 이거 몇 가지 좀 외워놔야 될 게 있거든? 써놓으세요, 이제.
아니다. 좀 이따 쓰자. 밑에 또 설명하고. 근데 이제 NPR을 내가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NPR은 아까 처음 했던 거 N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 나가면서 알게 곱하는 거였거든. 알게. 곱한 횟수가 알게야. NPR이라는 거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은 봐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봐 이거. N-1 N-2 곱하기 1로 해서 얘가 이제 N-R 더하기 1. 자, 이게 뭐냐면은 NPN이 지금 이거거든. NPR이 지금 이거거든. NPR이. 근데 여기서 잘 봐. 원래 NPR이 여기까지만이잖아. 근데 뒤에 추가적으로 더 곱해볼게 이제. 계속 1씩 줄여 나가볼게 이제. N-R 계속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1이 등장할 때까지 곱해줄 거야 이제. 원래 NPR은 흰색만 NPR이야. 흰색만. 근데 갑자기 내가 더 1씩 줄여 나간 거를 곱하고 있지. 분홍색으로. 저거 갑자기 분홍색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저거를 이제 나눠줘야 식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식이 유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을 쓰면은 결국에 이게 어떤 의미의 식이 되는 거냐면 분자를 봐봐. 분자 이제. 이거 1부터 n까지 곱 아니야 이거? 1부터 n까지 곱. 그게 지금 n 팩토리얼이지? n 팩토리얼? n 팩이지? 그 다음 분모를 봐봐. 이거는 1부터 n-r까지를 다 곱한 거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 이거는 좀 외워놔야 되는 식이야. 이거는 이제 외워놔야 되는 식.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npr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억해놔.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분모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봐봐. 만약에 NP0을 내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NP0을 잘 봐. 우리 NP0은 고를 수 있는 게 N개인데 빵개를 고르는 거야. 이거 경우의 수가 몇일까? NP0. 고를 수 있는 게 n개인데 빵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몇일 것 같아 이거? n개가 아니고 얘는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1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이제 위의 식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여가지고 위의 식이 성립한다. NP형은 이제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걸 1이라고 정해버리면 이 방금 이 식에서 이제 r이 0이면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1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 거고, 또한 0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그 수까지 곱한 거거든. 만약에 5 팩토리얼이야 그럼 1, 2, 3, 4, 5를 곱한 거야. 7 팩토리얼이야 1, 2, 3, 4, 5, 6, 7을 곱한 거거든. 근데 0 팩토리얼은 뭐야? 1부터 0까지 곱했다.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마찬가지로 1로 한번 약속해볼게. 1로 약속해버리면은 여기서 R이 이제 N이 돼버릴 때 얘가 NPN이 N 팩토리얼이 되겠다 얘기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제 NP형을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해버리고 NP형도 우리가 1로 약속을 하겠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NPN은 N개 다 고르게 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PR은 이제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는 거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만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비례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외항 내항 이제 해주는 거거든. 외항 내항. 이제 안에 내항부터 할 건데 이게 조심할 점이 있어. 이게 NP2, NP3이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더 작으면 안 돼. 앞에 숫자가 최소한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내가 현재 고를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니? 그래서 최소 이겨서 n이 3 이상이야. 3 이상.
여기서 이제 n이 최소한 3 이상으로 지금 잡혀줘야 돼. n이 3 이상. 3 이상으로 잡혀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 외양내양 한번 해보게 되면은 np3 해주신 다음에 7 곱하기 np2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니? 7 곱하기 np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써보자 이제 np3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는 거야. 1씩 줄여 나가면서 n-1, n-2, 1씩 줄여 나간 거를 3번 곱해주는 거야. 3번 이제. 그 다음 또 봐봐 이제 7 곱하기 np2 이거 n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거 보이니? 약분할 수 있는 거? 뭐로 약분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약분되는 거? n이 끝이 아니지. n의 n-1이 공통이잖아, 그지? 원래 약분을 할 때는, 나눌 때는 그 약분하려는 게 얘가 이제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이제 n이 3 이상이면은 얘네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거든, 이제. 약분시켜, 약분. 약분시켜. 그러니까 n-2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데? 7이 돼야 되니까 n은 이제 9가 되어야 되겠지. n은 9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2번.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는데 이게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작으면 안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n이 2 이상, 여기서는 n이 0 이상. 이제 둘 다 고려해주면 n이 2 이상인 조건 하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n이 2 이상인 조건 하에서 고려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2 곱하기 np2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2개 곱하는 거야 이제 np2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 플러스 1 p1이 있지. 이거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만 곱해주는 거야. 한 번만 이제 얘가 지금 67이다 이 얘기야. 67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계산해보게 되면은 2n제곱에다가 동류항 정리 바로 할 거야. 잘 따라와. 2n제곱 자 이거 몇 n? 해주면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이 있고 근데 67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7 해가지고 마이너스 66 바로 지금 동류항 정리할 거야. 동류항 정리 잘 따라와.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이제 6이야 6. 인수분해를 좀 생각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잡히게 돼. 이렇게 잡히게 돼서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써보게 되면은 얘가 2n 플러스 11 n-6이 0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n이 6이다라고 내주면 돼. n이 6이다. n이 6이다라고 해주면 돼. 되십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야. 6은 이 n의 범위도 만족을 해주게 되니까 요것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 요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필수예제 2번. 요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요거는 자 쉬운 문제인데 보시면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3명을 뽑겠대. 3명을 이제 3명을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래.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근데 그 뽑은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랑 같은 거야. 자 3명을 한 줄로 세울 거니까 여기 맨 처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저기 맨 처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여기에 맨 처음에 5명 중 1명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돼?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랑 같은 건데 그게 경우의 수가 5p3이랑 같은 거야. 5p3 5p3의 의미가 5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 나가면서 3번 곱하라 이 얘기지. 3번 곱해라. 저렇게 식을 이제 써주는 거라고. 저렇게 5p3으로. 그러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60으로 내주면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6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0으로. 그러니까 저 의미를 좀 잘 느껴야 돼 이제. 5p3이 지금 이제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다섯 명 중에서 의미를 느껴야 돼. 다섯 명 중에서 내가 이제 몇 명을 고르는 거야, 이제? 세 명을 고르는 거고, 그 고른 세 명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되십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을 보자, 2번. 자, 2번은 이제 다섯 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다섯 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을 내가 한 줄로 세우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오팩토리얼이야, 오팩토리얼. 오팩토리얼인데 이거 좀 우리 외워놔야 될 거 있어요. 이제 이거 외워놔야 될 거. 잠깐 앞에 개념 있죠, 개념. 잠깐 앞에 개념으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이거 팩토리얼 좀 자주 나오는 거 좀 외울 거 있거든. 싹 다 써놔 이거. 0 팩토리얼은 1이고 여백에 써놔. 1 팩토리얼은 1이야. 1 팩토리얼도 1.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몇이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곱 2.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몇 개 써놓읍시다. 3 팩토리얼 6. 4 팩토리얼 1부터 4까지 곱 24. 5 팩토리얼 뭐냐면은 120. 6 팩토리얼 뭐냐면은 720이야 이제. 7 팩토리얼 뭐냐면은 얘가 5040이고 5040. 8 팩토리얼 뭐냐면은 얘가 4320이야. 4320.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외워내야 돼. 상식으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내야 돼 이제. 구구단처럼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5 팩토리얼이 뭐야? 5 팩토리얼. 이게 120인데 1부터 5까지 곱한 거야. 그게 지금 120이다라는 얘기야. 1부터 5까지 곱한 게 12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요거 이제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 이게 왜 5 팩토리얼이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자, 5명을 다 한 줄로 세울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맨 앞에 이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주니까 1부터 5까지 해고 5 팩토리얼 12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120. 되시겠죠? 120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 보시면, 자, 3번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을 때 경우의 수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이니까 좀 잘 봐둬야 돼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야 이제. 뭐냐면,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자, 남학생 4명을 이웃하게 해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남학생 4명이 다 하나로 묶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일단은 남학생 4명을 한 사람처럼 취급할 거야. 한 명의 사람처럼. 다 한 그룹으로 묶겠다 이 얘기야. 한 그룹으로 묶겠다. 그런데 또 봐봐 이제. 여학생이 지금 4명이 있죠. 그러면 여학생이 4명이 있으니까 지금 총 이 8명의 사람이 아니라 남학생을 한 명의 사람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총 5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5명의 사람이 있었다. 되십니까? 5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해 줘야 돼. 5명의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5명의 사람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5팩토리얼이야.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 5명이 누구냐면은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나열해 주는 거야.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남학생 4명을 한 사람처럼 한 그룹으로 묶었잖아. 이 그룹 안에서 남학생들 4명이 지들끼리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 지들끼리. 4명의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이게 끝이야. 계산해 보시면 5팩토리얼 120, 4팩토리얼 24 이렇게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2880인가 나오게 될 거야. 2880.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이거야? 자, 지금 이 남학생 4명이 이웃해야 된다면 남학생 4명을 하나로 묶어줘야 돼. 한 사람처럼 지급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지금 몇 명 있는 셈이야? 봐봐. 앞에 봐봐,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쓰라는 거야. 뒤에 4팩은
이제 이 하나로 묶은 남학생 4명이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제.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앞에 5팩은 이제 잠깐만 이거 근데 이렇게 하자. 이거 순서 바꾸자. 4팩 5팩으로 쓰자. 4팩 5팩. 그러니까 하나로 묶은 거 4팩을 먼저 나열해주고 5팩. 왜냐면은 이 앞에 4팩의 의미, 5팩의 의미 있을 건데 4팩의 의미는 남학생끼리 나열. 그 다음에 5팩은 이제 전체를 나열 해줬다라고 보는 건데 저 앞에 4팩은 그냥 남학생 나열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묶은 그 남학생을 이제 나열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나열해줘야 되는 것으로 나열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나열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 다음 2번을 보자. 2번을 이제 자, 여학생 4명을 이제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래. 여학생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 풀이 중요해. 잘 봐. 2번. 맨날 내가 설명해도 2번을 너네가 잘 못해. 2번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시고 눈이 작아지는데 크게 뜨시고 여학생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면은 나머지를 먼저 배치해야 돼.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않게 나머지 그 여학생 4명 말고 나머지 남학생들이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는 거야. 나머지를 먼저 나열. 나머지를 지금 먼저 나열을 해줘야 돼. 나머지를 이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그 여학생 4명 말고 남학생 4명을 먼저 나열을 해. 이 경우의 수가 몇이야? 남학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4명 나열이면은 그냥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4팩토리얼 이제. 4명 나열이면 4팩토리얼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원래는 문제가 뭐였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남학생을 먼저 배치를 했지?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가면은 여학생 4명이 다 이웃하지 않게 떨어지게 배치가 되거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 사이사이 빈 공간을 봐봐. 빈 공간이 총 몇 개야? 지금 이제 보니까 5개의 공간이야. 그 5개의 공간 중에서 내가 4개의 공간을 고르는 거야. 4개의 공간을. 4개의 공간을 골랐으면 그 고른 4개의 공간에다가 여학생 4명을 이제 배치하는 거라고. 여학생 4명을. 여학생 4명을 배치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간을 여기를 골랐어요. 여기. 뭐 여기를 골랐다라고 가정해봐 이제. 이렇게 골랐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여학생이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학생이 지금 다 이웃하지 않게 세워진 거란 말이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먼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그 여학생을 나열해주는 거야.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게 1번 과정, 2번 과정은 이제 사이사이 공간에 여학생 나열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여학생을 나열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얘기야. 여학생 나열.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자. 3번도 이제 3번은 이제 봐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교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잘 봐야 돼. 남학생, 여학생이 둘 다 4명이 지금 있거든. 4명이. 이거 교대로 세우는 게 어떤 거냐면 봐봐. 남녀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지금 교대로 세우는 거야. 이게 지금 교대로 세우는 거. 이게 지금 교대로 세우는 거니까 잘 봐. 남학생들 4명이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들 4명이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야. 이제 4팩토리얼 이제.
4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가지고 얘가 4팩토리얼이 이제 24거든. 이제 24.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남학생이 먼저 오게 배치했잖아. 여학생이 먼저 올 수도 있어. 여학생이 먼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어.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의 수 아닐까? 남학생들 4명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4팩. 그 다음에 여학생들 4명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4팩 해줘가지고 둘 다 경우의 수가 똑같이 4팩 4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2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곱하기 2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24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건데 24 곱하기 2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576이니까 1152. 뭐 계산은 잘 해야 돼. 계산은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 교대로 세우는 거는 저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경우의 수를 교대로 세우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것도 봐줘야 돼. 이거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에 대한 얘긴데 상황이 하나가 더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학생이 4명인데 여학생이 3명이야.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나. 이럴 때 만약에 교대로 세운다. 이런 상황에서 교대로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상황에서 교대로 세우는 거. 자, 남자 4명, 여자 3명 해가지고 교대로 세울 때 한번 해볼게. 이제 교대로 세울 때. 그러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이때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나면은 남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아까는 인원수가 똑같으면은 남자가 먼저 오냐 여자가 먼저 오냐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얘는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남학생이 1명이 더 많으면 무조건 양 사이드에 남학생이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남학생 나열 4팩 여학생 나열 3팩 계산해 보시면 24 곱하기 6 144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되는 거 144로. 그래서 이때는 인원수가 1명의 차이가 나는데 교대로 세운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곱하기가 없다라는 거야. 곱하기가 없다. 여기까지 다 써놔야 돼. 이거까지 다 쓰셨습니까? 이거까지 일단 다 써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도 보시면 4번 자 필수 예제 4번인데 자 얘는 이제 자 페리어드라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네를 이제 한 줄로 나열하겠대. 한 줄로 이제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P가 맨 처음이 오고 D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래 이제. 그럼 어떻게 되어줘야 돼? P가 맨 처음에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D가 맨 마지막에 와줘야 되는 거잖아. D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지금 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면 이거 이제 P하고 D를 썼으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는 문자가 E, R, I, O가 남았거든 이제. 쟤네 4개는 이 P하고 D 사이에서 자리가 막 지들 맘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저 4개의 문자는. E, R, I, O는 이제. 그러면 4개의 문자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몇이었어 아까? 4팩토리얼. 1부터 4까지의 곱 몇입니까? 1부터 4까지의 곱. 24. 지금 계산한 거야? 아니면 아까 봤던 게 떠올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24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이고 24. 자, 그 다음 2번인데 2번엔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이 수래.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그 2와 5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와줘야 된대. 문자가 2개가. 근데 현재 남아있는 문자가 P, R, I, D 이렇게 지금 4개의 문자가 남았죠? 4개의 문자가 4개의 문자가 남았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를 골라가지고 여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게 이제?
자, 4개 중 2개를 골라서 여기 안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p야, 4p. 맨 처음에 이게 4p야, 4p. 그러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PRID 중 2개 선택 후 나열이야. PRID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그 고른 2개를 이제 나열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줘야 돼. 나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하고 5가 있죠. 2하고 5. 2하고 5가 있는데, 그 2하고 5도 얘네가 지들끼리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래, 2팩토리얼.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2하고 5 일렬로 나열해주는 거야. 2하고 5 나열해주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2개, 뭐 P하고 R이 만약에 왔다 쳐봐. 그러면 I, D가 남았잖아. 자, 이거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하나로 취급해버리고 이제 I하고 D 이렇게 써보면 이제 총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남아있는 셈이야. 세 개가 이제. 세 개가 지금 남아있는 셈이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개 나열해가지고 3팩토리얼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3팩토리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3팩토리얼. 계산해 보시면 4p는 4, 3, 12, 2팩토리얼은 2, 3팩토리얼은 6 나오게 되니까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144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144. 되시겠죠? 144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144.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봅시다. 3번.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적어도라고 나오네. 적어도. 여사건이라 써놓자. 여사건. 여사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풀 거야. 여사건.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자, 저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적어도 최소한 한쪽 끝에 자음이 와줘야 된대. 그 영어에서 모음이 뭔지 아시죠? 영어에서 모음이 뭔지. 알파벳에서. 영어에서 모음이 뭐뭐 있죠? 모음이? 영어에서 모음이 뭐 있지? 우리 영어 하잖아. 영어에서 모음이 뭐 있어?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아, 에, 이, 오, 우 해가지고 5개야. 5개. 5개가 있어. 5개가. 안 써놔도 되나? 쓰시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3번은 이제 여사건으로 풀 건데 여사건으로 어떻게 푸냐면은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사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전체 경우의 수는 이 6개를 그냥 나열해주면 돼. 6개를 그냥 나열을 해. 저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이야? 6팩토리얼. 해가지고 이게 아까 외우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720이야. 720. 이게 지금 72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 해볼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 여사건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문제가 양쪽 끝에서 최소한 하나는 자음이 오는 걸 구하는 거야. 최소한 하나는 자음이 오는 거. 이거를 부정을 해봐야 돼. 부정. 이거를 의미를 반대로 뒤집어 봐야 돼. 반대로 뒤집으면은 저게 무슨 의미가 될까? 반대로 뒤집으면은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고 부정을 해봐. 최소한 양쪽 끝에 자음이 하나 와줘야 되거든? 이거를 부정해주면은 무슨 의미야? 자음이 최소 한 개는 와야 돼. 그럼 이걸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 무슨 의미? 무슨 의미? 아, 무슨 의미?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는 애들이 잘 대답을 못 하거든, 이제? 못 하는데, 생각을 해봐. 최소한 양쪽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자음이 최소한 와야 돼. 둘 다 와줄 수도 있고. 이걸 부정해주면은 자음이 아예 안 오는 거야. 자음이 오지 않는. 어디에? 그 양쪽에. 양쪽 끝에. 양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 이게 이제 여사건이야, 이게.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 경우의 수를. 양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돼.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또 무슨 말이랑 같아, 이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음이 아예 못 온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양쪽 끝에 뭐가 와줘야 되는 거야, 이제? 모음이 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모음이 이제. 모음이 와줘야 된다라고 한 거. 양쪽 끝에 모음이 반드시 와주셔야 됩니다. 모음이. 되시겠습니까? 양쪽 끝에 반드시 모음이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지금 모음이 지금 원래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데, 자, P, E, R, I, O, T. 이 중에서 모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E, I, O 해가지고 모음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모음의 종류가 세 가지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세 개의 모음 중에서 우리가 두 개의 모음을 골라. 두 개의 모음을. 두 개의 모음을 이제 고르는데, 그럼 이 두 개의 모음을 이제 골랐어, 만약에. E하고 Y를 골랐어. 그거를 양쪽 끝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P야. 세 개의 모음 중 두 개의 모음을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E하고 Y가 왔다. 그러니까 얘네를 이미 써버렸다. 그럼 나머지 이제 P, R, O, D는 이 가운데에 와줘야 되겠죠? 가운데. 그 가운데 4개 나열해주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4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24 해줘가지고 144가 6건의 경우의 수야. 6건의 경우의 수.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돼. 경우의 수가 이제 답이 그냥 144 하고 끝내주면 안 돼.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빼줘야 돼. 전체에서. 720에서 144를 빼준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종 답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최종 답. 그러면은 이게 왜 진짜 최종 답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왜 최종 답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최종 답이냐면은 문제를 잘 분간을 해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720이야. 졸리다. 정신 차리시고. 아까 왔을 때랑 텐션이 완전 정반대네 지금 이제. 응? 정신 차리시고.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720이야. 야 앞에 봐. 정신 차리고. 전체 경우의 수가 720이야. 720. 6팩토리얼에서. 근데 이 중에서 6건의 경우의 수가 144가 나와가지고 그걸 뺀 게 답이야. 왜 답이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게 최소한 양쪽 끝에서 자음이 최소한 하나는 와야 되는 경우의 수가 답인데 우리가 6건의 경우의 수는 그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반대의 경우의 수. 양쪽 끝에 아예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지금 아예 오지 않는 경우의 수. 반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야 이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적어도라는 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필수예제 5번. 자,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라고 돼 있어.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자, 그냥 세 자리 정수 만드는 건데 자, 세 자리 한번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세 자리 수를 이제 세 자리 수를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올 거야. 0이 올 수가 없어.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0이 못 오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어? 자, 4개. 그 다음에 몇 개일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좀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 거. 여기서 만약에 뭐 1이 왔다고 쳐봐. 그럼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그 다음에는? 왜 4개입니까?
0이 올 수가 있으니까 4가지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0이 왔다고 치면은 남은 3개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면은 여기 그냥 답이야. 48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48.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을. 자, 2번을 이제 보시면 세 자리 짝수의 개수죠. 세 자리 짝수의 개수. 짝수는 이제 맨 뒤에 숫자가 짝수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맨 뒤에 숫자가 0일 때랑 그 다음 맨 뒤에 숫자가 2 또는 4일 때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줄 거야. 2 또는 4일 때. 왜냐면은 그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냐.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만약에 맨 뒤가 0이야. 그러면은 이때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맨 앞에 경우의 수가 0을 이미 맨 뒤에 썼으니까 맨 앞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3개. 이게 맞아. 4 곱하기 3이라는 거야. 4 곱하기 4. 근데 얘는 조심해 줘야 돼. 자, 얘는 이미 0을 써버렸는데 밑에 케이스는 0을 아직 안 썼잖아요, 이제. 근데 0이 맨 앞에 못 오잖아요, 이제. 0이. 그러면은 맨 앞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맨 앞에는 0이 못 와. 그 다음에 요 두 수 있죠, 요 두 수. 요 두 수 있죠. 2 또는 4도 이 중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못 오고 0도 여기 못 오니까 맨 앞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여기는 이제 3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0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맨 뒤에는 2 또는 4가 올 수 있으니까 2가지. 해가지고 얘가 18가지가 나오게 돼. 18가지. 얘네를 더해준 게 답이야. 서로 별개의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구한 거니까 별개 케이스. 그래서 30가지라고 답을 내주면 돼. 30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가지로. 저렇게 해서 0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볼 거고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는 사전식 배열을 이용하는 순열의 수래. 자, 뭐 하는 거냐면 필세 6번인데 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 3, 4, 2, 00보다 큰 정수가 몇 개일까? 라는 걸 얘기하래 이제. 34,200보다 큰 거 세는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은 이렇게 셀 거야 이제. 봐봐. 일단은 34,20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은 3, 4, 2 땡땡으로 시작하는 수는 무조건 34,200보다 클 거야. 무조건 이제 클 거야. 클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 4, 2 3개 숫자를 쓰면은 1, 5가 남으니까 1, 5 2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될 거야. 2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봐봐 이제 34,000 한 다음에 자 34,005로 시작하는 거 있죠? 34,500 모시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세보게 되면은 이것도 뒤에 남은 두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할 거야. 2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할 거고 자, 잠 깨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로 시작하는 거 셌으면은 이제 35,000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35,000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34,200보다 큰 거 다 세는 거야. 3, 5로 시작하는 거 뒤에 3개의 숫자 나열 3팩토리얼 6가지 경우의 수만큼 발생할 수가 있어. 6가지 경우의 수만큼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5 했으면 끝난 거야 이제. 4로 시작하는 거 다 셀 수 있고 5로 시작하는 거를 다 세주면 얘보다 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얘보다 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들이 얘네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한번 세보시게 되면은 이거 다 세주면 되거든. 다 더해주면 돼 이거. 그냥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58이 나올 것 같아. 다 더해주시면 58이 나오게 될 겁니다. 58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도 볼 거야. 밑에 문제. 요거 지울 거니까 일단은 요거 일단 좀 써놓으시기 바라고. 지울 거니까 이제. 다 쓰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밑에 문제. 밑에는 조금 더 어렵거든. 요거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CREAM
저 5개의 문자를 내가 사전식으로 배열하는데 이게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근데 그 혹시 이거 막 영어 사전 이런 거 본 적 있니? 영어 사전? 그거 뭐 영어 사전 같은 거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돼 있단 말이죠. A, B, C, D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할 때 65번째에 오는 문자가 무엇일까라는 얘기야. 65번째. 여기 지금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파벳 순으로 다시 정렬해 보면 A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E, 그 다음이 M, 그 다음이 R 이렇게 이제 오게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이제 저거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주면 저렇게 아마 와줘 됐고요. 저렇게 이제 저렇게 와줄 건데 이렇게 했을 때 65번째에 오는 것을 구해주래. 65번째. 자, 이거 A부터 시작하는 거를 다 카운팅할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수들이니까 이거 A로 시작하는 거 다 세주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A로 시작하는 거 다 세주시면은 4팩토리얼 해주셔가지고 얘가 몇 나와? 24가 나오게 돼. 24. A로 시작하는 거를 다 세주면 24가 나오게 돼. 이거를 또 이제 C로 시작하는 것도 다 세버려. C로 시작하는 것도. C로 시작하는 거 다 세주면 얘도 뒤에 4개 나열 4팩토리얼이니까 24가 나오게 되는데 24.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봐. 여기서 65번째 수를 구하래. 자,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 더해주면은 48이 나오게 되거든. 48. 근데 여기서 A, C 다음에 2잖아. 2. 2로 시작하는 것도 만약에 4팩으로 세버리면 24니까 48에다가 24 더하면 몇이야?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48에다가 24를 더해주면 몇 나옵니까? 12.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얘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2를 다 세면 안 되고 2에서 더 파고 들어가야 돼. 2로 스타트 하는데 그 다음에 2A로 시작하는 거 세는 거야. 2A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뒤에 3개 나열이니까 3팩토리를 해주셔가지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야. 지금까지 누적해서 더해주면 54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65가 될 때까지 쫓아가면 돼. 65가 될 때까지. 2A 했으니까 이제 2C로 시작하는 것도 세보자. 2C 땡땡땡.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6가지 나오니까 누적해서 더해주면 60이 나오게 될 거야. 60 이제. 계속 하면 돼. 근데 여기서 2C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2M 하면은 2M 세면은 또 3팩 하면 66이잖아 이제.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야 돼. 2C 했으니까 2M 한 다음에 A로 파고 들어가. A로 이제. 이게 이제 2팩이니까 누적해서 더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62가 나오게 돼. 62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파고 들어가는 거야. 파고 들어가는 거. 2M A 했고 2MC도 세는 거야. 2MC. 그 다음 거 문자열 세는데 얘도 2팩토리얼 해주면은 2니까 여기서 64가 나오게 될 거야. 64. 64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요거야. 우리가 EMC로 시작하는 거를 다 카운팅 했을 때 64번째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65번째를 세는 거지. 65번째는 요거 다 센 거 그 바로 다음 거 아니야? 바로 다음 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는데 EMC까지 다 셌을 때가 64니까 이제 EMC로 셌을 때가 64니까 그 다음에 이제 EMR로 시작하는 건데 이 EMR로 시작하는 최초의 문자열이 얘가 65번째겠죠? 최초의 문자열이 이게 65번째일 거야. 요게 EMRAC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거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 65번째.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EMRAC를 답으로 내주면 돼.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좀 귀찮은데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